지난 30년간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우리의 삶과 세계 경제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다. (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마저도 디지털화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규제기관이나 관리 주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디지털 화폐가 미래 금융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일본 도쿄. 한 음식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도쿄 비트코인 사용자 모임이 열렸다.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이곳은 일본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다. 아르바이트 댄서인 에구치 씨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다. 그녀는 비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So, yeah, please have fun today. Thank you so much. 그녀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새겨진 QR코드는 그녀의 비트코인 계좌번호다. 은행 통장 계좌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今何をしたんですか？今チップを渡しました。ビットコインでチップを渡しました。いくら？ 12ドルぐらいですね。これは私のビットコインの QR コードです。私がダンスした後に、オーディエンスの方がこうやって私にチップをくれればいいなってことで、誰でもこのシャツとこういうステッカー見たら世界中国には関係ないお金彼女にお金を送られる。 지난 4월 일본에 있던 세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 마운트 곡스가 파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다. 最近はマウントコックスのもね問題もあってちょっと今不安定ですけど、でもそれでも徐々に少しずつ上がってきてはいますね。はい。なのでこれからも貯金というかしていければいいかなって思ってます。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뉴욕 비트코인 센터. 이곳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모여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주문이 뜬다. 비트코인 구매 희망자는 판매자에게 즉석에서 현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받는다. 보통 한 건에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거래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It's a place where people can also buy or sell bitcoins as well directly without having to trust an online exchange with their money. So here people can buy and sell bitcoins immediately. 도시 인구의 15%가 외국인인 베를린은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곳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 게스트하우스. 숙박요금은 1박당 다음날 아침 식사를 포함해 40유로, 우리 돈 약 5만 5천 원 정도다. 싼 가격에 젊은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이곳은 비트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Also wie soll man das, das weiß ich gar nicht. Also ich denke, mit 5% haben wir angefangen oder 3% haben wir angefangen und mittlerweile würde ich mal grob schätzen, liegt es bei 10%. 현재 베를린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가게가 약 50군데 정도 있다. 그래서 베를린은 비트코인의 수도라고도 불린다.
그 중에서 이곳 룸 77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명소다. Da war das noch unbekannt und da habe ich gedacht, das wird bestimmt mal gut funktionieren. Und da habe ich eben ein paar Bitcoins gekauft, weil ich gedacht habe, das ist die Zukunft. Und dann habe ich das 2 Jahre vergessen, fast schon. Und dann 2 Jahre später waren die Bitcoins 20 Mal so viel wert. Und da habe ich mich sehr gefreut. 이 가게는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상점이다. 2011년 5월부터 식사와 맥주 요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고 있다. 물론 현금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절. In unserem bisherigen Finanzsystem müssen wir den Zentralbankern vertrauen, dass sie die Geldmenge richtig steuern und dass sie die Zinsen richtig festlegen. Wir müssen den Banken vertrauen. Wir müssen dem Finanzminister vertrauen, dass er uns nicht Geld vom Bankkonto nimmt, wie auf Zypern. Bitcoin ist ein Finanzsystem, was man trustless nennt. Es braucht kein Vertrauen. Man braucht einzig und allein Vertrauen in die Mathematik. Und der Mathematik vertraue ich sehr viel mehr als unseren europäischen oder deutschen Zentralbankern.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다. 1대1로 서로 주고받는 P2P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중간에 없어 수수료가 없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지갑처럼 쓸 수 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듯 상대방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입력한 후 전송을 누르면 지불된다. 계좌 정보는 복잡한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QR코드로 만들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새로운 전자화폐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등장했다. 2010년 피자 2판에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이 최초의 실물 거래로 10,000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약 60억 원. 2013년 초 13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가격이 한때 1,200달러 가까이 치솟으며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 행사를 주관한 리 샤오라이 씨는 비트코인을 최소 10만 개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我可能是中国境内第一个公开大量持有比特币的人。我在博客上写，你们今天在中国境内能够搜到的最为广泛传阅的、最早出现的中文文章，可能是那一篇叫《此物一出，天下反》。 안녕하세요. 네. 리 샤오라이 씨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을까? 그는 원래 중국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어 교재의 저자로서 관련 인세만 해도 1년에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트위터를 통해서였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 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적이 없는 돈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에 매료되었다. 所以我买了2100个比特币，当时第一笔买了2100个比特币，然后均价6美元，然后这个比特币呢，一下子给我带来了很多的财富，但是我刚才也说了，就是它涨到一定程度之后，就是我花不完的钱了。 所以我一直觉得说花不完了，我就不用想了。 그는 요새 비트코인에 관한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 부자로 알려진 그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망을 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这是你的比特币投资，数额超过自己存款10%以上的举手。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는 현재 금지돼 있지만 위안화의 비트코인 구매액은 비트코인 전체의 61%에 해당할 만큼 중국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높다. 它是一个社会革命，它
它是一个上一次巨大的社会革命之后下一个同等程度的社会革命。上一次社会革命是互联网把信息流动的成本降低为0，这一次冒出个东西把金融流动的成本降低为0，懂我意思了吧？互联网改变世界的方式是把信息流动的成本降低为趋近于0。因为信息流动成本趋近于0了，所以一切都被信息化了。所以呢，比特币将来会给带来什么样的变化？做预测是没有意义的，但是我们会知道一定会发生变化。 비트코인이 언젠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공장까지 차렸다. 산시성에 위치한 이 공장에는 비트코인 전문 채굴기가 2,300대 이상 놓여 있다. 채굴기는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진다. 지금 가격은 시중 가격 한 370만 정도 되고, 근데 생산하는 효능이는 한 달 전에는 한 4.7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근데 지금은 한 1.5개밖에 안 돼요. 그게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비트코인 채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에 따른 전기료 등 채굴 비용도 점점 커진다. 하지만 채굴을 멈출 계획은 없다. 어차피 생산 나오는 코인을 우리는 바로 시장 나가서 판매하는 생각이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 여기에서 뭐 적자다, 뭐 이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 안 해요. 比特币最终它能变成多大的一件事情？它能改变这个世界，改变到什么程度？我想知道这样一个结果。而在最终比特币真的改变了世界的时候，我应该是其中一个很重要的人。那我今天都卖了的话，那就跟我没有关系了吗？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파일 형태의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채굴은 거래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인증이다. 인증에 참여한 컴퓨터는 작은 양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은 결국 개인 대 개인이 가치를 주고받음을 기록한 일종의 거래 장부이기도 하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 네트워크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복사도 할 수 없고 2번 사용하는 이중 지급도 할 수 없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야 여기 돈 있어 같이 나눴어가 아니라 노력해서 캐내. 그 노력의 양이 바로 재화의 가치야.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들이 노력한 걸 인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거기에서 P2P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빌헬름 씨는 직장 때문에 8년째 도쿄에 거주 중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그는 비트코인 채굴자다. 하지만 그의 채굴기는 고향 오스트리아에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 조종한다. You should see this light going off here. Oh, and it's off. Yeah. Not Bravo because now it's not making money. 그의 할아버지가 만든 작은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캔다. This is the mining room. And at the beginning of last year, I thought, like, why not try mining, which I tried out here locally at my apartment. And then I talked with my father and said that might be actually something interesting to, to look into, essentially augmenting the income we can get per kilowatt hour from the power plant for the business, essentially. 4 yen, let's just do 21 US. 만약 그가 이곳 도쿄에서 비트코인을 캔다면 어느 정도나 수지가 맞을까? 도쿄의 전기 요금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결과는 하루에 약 2-3만 원 적자다. Prices for Bitcoins have to be at a certain level that, it becomes profitable or that people actually do mining. Because mining is actually an integral part to the Bitcoin network. It actually secures the network. So, it's somewhat necessary for them to be operational. But obviously, if people pay too much for electricity for mining, it becomes unprofitable and they will turn off their machines. 2009년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비트코인. 사용자가 많진 않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글로벌 화폐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한 초콜릿 가게. 통화로 은화를 쓰던 시절도 겪은 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초콜릿 가게도 최근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다. As you know, I'm sure in Korea it's expensive to use credit cards. And credit cards are costlier than, they've always used to be, let's say. And Bitcoin is only 1%. And because it gives me the flexibility to take any currency that's exchangeable and keep it in Bitcoin if you want. 경기 침체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이 거리의 상인들은 비트코인이 화제가 되자 홍보 효과도 노리고 수수료도 줄이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 거리를 만들었다. 의류 잡화를 판매하는 리사 씨는 비트코인 거리 만들기에 가장 먼저 참여했다. 그녀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 여성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데 물건을 만든 이들에게 소액으로 국제 송금할 때마다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This is one of our in-house designs. Particularly for a small business like ours, we're a social enterprise. We have pretty high overhead as it is. And so I really feel you're just, it's just digital, you're just sending numbers around the world to transfer this money. Why is there such a high fee associated with that? It's actually very frustrating for me. 비트코인은 은행 문턱을 밟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농부 산티아고 씨는 자신과 이웃들의 농산물을 모아서 배달을 하거나 장터에서 파는 일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농부들이 지은 유기농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싶었지만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고 매출도 늘었다. 현재는 매출의 30% 정도인 $300가 비트코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La manera de hacer esto es simplemente para preservar el valor de la moneda a través de la moneda digital y no tener ningún pago de comisión ni gasto intermedio. Por eso no trabajamos con tarjeta de crédito, ni cheque, ni banco, ni incluso acá en Argentina te cobran por una transferencia o un depósito, te cobran un porcentaje, así que el Bitcoin es perfecto para lograr evadir eso, ¿no? Realmente que me parece algo injusto. 외국인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기모노를 빌려주는 일본의 오츠카 씨는 그동안 외국인의 예약을 신용카드로밖에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먼 나라에서 결제해도 10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지지자이다. クレジットカードは手数料がかかる上にお金になるまでに期間が必要です。ビットコインの場合は手数料がクレジットカードに比べればほとんどないに等しいのと、その日のうちに売ってしまえば利益をすぐ確定できるというのが魅力です。We don't like things that make it expensive to transact. We want it to be free to transact. We want it to be quick to transact. That's what makes economies work better. That's what leads to more commerce. That's what helps economies grow. And so to the extent that virtual currenci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how the way to being able to do e-commerce without a lot of fees, that's great.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됐지만 금융의 세계는 지난 40년간 변화가 없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하는 콜롬비아 노동자 앙헬라 씨는 매달 콜롬비아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낸다. 한 달 월급이 10,0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인 그녀는 늘 절박하게 송금 수수료를 아끼는 법을 찾고 있다. Pero cuando vas a distintas partes y encuentras la misma respuesta y el mismo, digamos, costo exagerado, genera en uno muchísima frustración. 그녀는 그동안 미국 송금 전문 회사를 통해 돈을 보내왔다. 돈을 보내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수수료를 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7,36 la comisión. $173를 보내는데 송금 수수료는 $17, 무려 10%에 이른다. En realidad a mí me pasaba que enviaba para que mi mamá retirara sin ningún descuento ese dinero en Bogotá y algunas veces le descontaban dinero. Entonces me generaba, había mucha ambigüedad porque me decían que yo pagaba todo desde acá, pero el banco que recibía hacía un descuento adicional y ella terminaba recibiendo también menos dinero.
국제 송금은 여러 나라 금융 시스템을 거치게 된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물려왔다. 특히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에 송금할수록 수수료는 더 높다. 우간다 출신으로 뉴욕에서 살고 있는 위레네 씨는 최근 비트코인으로 우간다 가족에게 송금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제 송금 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돈을 보내는 길이 그녀에게 열린 것이다. 비트코인 송금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 1%가 있을 뿐 송금 수수료는 전혀 없다. You can send Bitcoin so easily to like African countries or like especially me like sending money home to Kampala is really easy. I can do it like here on my phone and they wouldn't like charge me anything. So you cannot send like $5 if they're going to charge you like $10 or $15. Whereas Bitcoin you can just send you can even send 5 cents. So that's really the biggest advantage for me. 전 세계 국제 송금 시장은 약 5천억 달러. 금융기관을 배제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So think of these, poor people, men and women who've left their children behind. They're working maybe, 70 hours a week, 80 hours a week to send money home to their children. And, 10% of it or more is going to fees. So I think that's one way to change the world is those very, very poor people could have more money to spend or maybe not work all night long.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는 누구일까? 지난 3월 뉴스위크는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밝혔다고 크게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지목한 이는 LA 근교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하지만 64세의 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그는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언론들의 뉴스위크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비트코인을 발명한 진짜 사토시 역시 자신의 고유 계정으로 직접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 도리안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후 직장 생활조차 힘들어졌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후 그는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었고 지금은 비트코인 지지자가 되었다. And I'm very thankful for you, all these people in US, Europe, in Asia, in Africa, in South America, who supported me throughout.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hug you with 2,000 of you who donated. 그러면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왜 만든 것일까? 그는 그 이유를 비트코인을 만든 지 한 달 뒤에 올린 글에서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의 발행량도 총 2,100만 개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활력소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를 넘은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독약과도 같다. 그런 예 중 하나는 독일의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다. 터무니없는 화폐 발행이 원인이었다. 1923년 절정에 달했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는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1919년 0.5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의 가격은 1923년 11월 1,000억 마르크까지 치솟았다. 경제는 파탄 지경이었다. 상상하기 힘든 고액권이 계속 등장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당시의 화폐다. Man sagt sogar, dass die Verluste durch die Inflation von 1919 bis 1923 mit dem Höhepunkt 1923 größer waren als die Verluste in den 4 Jahren des Ersten Weltkriegs. Die materiellen Verluste, nicht die Verluste an Menschenleben, die waren natürlich im Krieg also ungeheuerlich groß. Und in der Inflation hat es zwar auch Tote gegeben, es haben sich Leute das Leben genommen, es sind Leute verhungert, aber das war natürlich nicht vergleichbar mit dem Krieg.
Krieg. Aber die Vermögensverluste waren in der Inflation größer als die durch den Krieg. 최근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 많은 상점이 문을 닫고 경기는 침체돼 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교사로 일하고 있는 라우라 씨는 먹는 것마저 비용을 줄이고 있다. 늘 먹던 소고기 가격이 작년 말부터 30% 이상 비싸지자 값이 저렴한 다른 재료로 저녁을 준비한다. Es mucho más accesible para cocinar, para comprar. El precio de la carne aumentó mucho en el último tiempo, así que uno de a poquito empieza a buscar las alternativas de cómo reemplazar lo que come habitualmente. 냉장고와 찬장은 텅 비어 있다. 물가가 올라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탓이다. 외과 의사인 남편과 맞벌이라는 중산층이지만 생활고를 겪는다고 한다. Lo que ha pasado en el último año cuesta adaptar el salario al mes. Cuesta mucho. Realmente cuando uno va a comprar, siempre uno sabe que va a encontrar un precio distinto. Eso es impresionante porque uno va a comprar y ya te das cuenta, ya sabes que vas a encontrarte con un precio. Y la verdad que eso sí, es complicado y es como que uno no puede tampoco saber cómo puede disponer del dinero del sueldo, que durante un año por lo menos se mantiene, pues es raro. O sea, los sueldos se modifican generalmente una vez por año. Sí. 올 들어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은 달러당 5페소에서 8페소가 되었다. 페소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통화 가치 하락은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시내 중심가에서 불법 환전상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De 50 y de 100, 11.25. La comparación con el oficial? 8.10.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크다.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외환 거래마저 통제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을 지켜줄 수단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 레스토랑의 주인도 페소화에 대한 불신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다. Se imprimen muchos pesos permanentemente para atender necesidades del gobierno y diferentes cuestiones que tienen que ver con lo público. Entonces eso hace que la moneda se infle todo el tiempo, tenemos inflación alta. Eso con Bitcoin no va a pasar nunca. ¿Qué tal? ¿Cómo anda? Sí, por favor. 택시 기사인 하비에르 씨는 한 달 전부터 택시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비록 비트코인을 내는 손님은 거의 없지만 그는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 한다. No, los voy a guardar en Bitcoin por el momento y llegado el caso de que algún momento ya tenga una cantidad, bueno, ahí los puedo usar o si no, para mí es una forma de ahorro, ¿no? A corto y mediano plazo.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을 주기적으로 겪어왔다. 지난 2001년에는 치솟는 물가에 폭발한 시민들이 유통 매장에 몰려가 식료품과 의류 등을 약탈하기도 했다. 올해 아르헨티나 정부 발표 인플레이션율은 10%. 하지만 민간 연구소는 25에서 30%로 밝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And they said that it was risky, it was not legal, and the reason for not being legal was that it was not issued but by any central bank of the world. But it's funny because you have to think, so what is the backing of the peso? And there is no backing. The backing is the politics of our government. So which is riskier? Is it the peso? Is it Bitcoin?
We haven't seen anything quite like Bitcoin before. It's a global alternative currency that's brand new. One potential impact is, Bitcoin offers, as I mentioned, countries or people in countries like Argentina that have had currency problems an alternative, a way to actually not see their savings liquidated through high inflation. They can actually transfer out their funds out of the peso, say, into the Bitcoin. So that's a potential game changer. 2013년 3월 키프로스의 은행마다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은행 예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EU의 방침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반발했고 일부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었다. 46달러이던 1비트코인은 한 달 만에 230달러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예도 있다. 去年の11月に中国からビットコインに対して非常に巨額の流入があったんです。でなぜ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かというと、中国の人たちが人民元の将来に不安を抱いてですね、自分の資産を海外に移したいと。でただ中国といえどもビットコインの取引を完全に禁止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よ。なぜできないかと言いますと、さっき説明しましたようにビットコインを運営している責任者っていないんですね。これはコンピューターの集まり、全世界のコンピューターの集まりが運営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いかに中国といえどもそれは禁止できないんですよ。ということは非常に大きな、政治的にですね、非常に大きな変化が生じ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ね。でこの変化はですからもちろん国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な脅威になる可能性があるわけです。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만든 또 다른 이유로 시중은행의 신용버블을 들고 있다. 은행이 지급준비금 제도를 이용해 예금 이상의 대출을 해왔고 이것이 신용버블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폐 발행량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지만 특정 시기에 경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은 항상 지폐 발행량보다 많다.しかも現代の社会における通貨の大部分は政府の通貨ではなくて銀行預金なんですよ。どれだけの額かっていうと銀行の預金の方が政府の預金の6倍ぐらいあるんですね。でこれは他の国でも同じです。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은행은 예금된 돈을 일부만을 남기고 대출해준다. 대출금은 누군가의 예금으로 은행에 들어오고 은행은 이를 다시 대출해준다. 이 과정에서 당초 현금의 몇 배가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은행에 문제가 생겨 예금자들이 몰려들면 은행은 지급 불능에 빠진다. その意味では銀行預金の価値の裏付けは非常に薄弱だ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で事実このような問題っていうのは頻繁に起きているわけで、ついこの間では2008年アメリカで金融危機が起きましたね。であの時銀行の取り付けは起きませんでしたけれど、それに近い事態が起きたんです。でそういう意味で言えば銀行の預金というマネーの裏付けの方がよっぽど危ないです。 그래서 중앙은행은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지급 준비율이나 이자율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잘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구제 금융을 받은 아일랜드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We got sold out. The banks got bailed out. We got sold out. The banks got bailed out. 올해 초 아일랜드가 구제 금융에서 졸업했다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Really upset and angry. It's the children and the grandchildren who are going to be left paying the debt for years to come, and it's just not right. 한때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아일랜드는 국가 부도 사태에 몰려 2010년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 그 이유는 방만한 부동산 대출을 일삼던 시중은행들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잇따라 위기에 빠졌고 이를 구하고자 시중은행의 부채 지급 보증을 섰던 아일랜드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I confirm that the government has today decided that Ireland apply for financial assistance to the European Union. 구제 금융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긴축에 들어간 아일랜드 정부는 복지 축소와 증세를 단행했다. 증세 방법 중에 하나는 최근 도입된 수도세다. 대략 가구당 연간 약 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더블린 북부의 주택가. 이에 반대하는 주민 몇 명이 수도 계량기 설치를 막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정부 계약업체 차량을 몸으로 막아선다. Years ago, the rates were abolished and the Irish government put 5% onto car tax and 2% onto the VAT rate to cover the cost of water. And because of the EU Troika bailout programme, the money has been siphoned off to pay for the bank debt that isn't belonging to the people of this country. And we are here to make a stand because we are not going to pay for another product, a substandard product at that, twice. 결국 주민들의 저항에 굴복한 공사 차량은 동네를 떠나고 만다. 아일랜드 곳곳에서 7주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You can stick your water meters up your arse. You can stick your water meters. Stick your water meters. Stick your water meters up your arse. Up your arse. 아일랜드의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인 폴 윌리엄스. 그는 작년 6월 놀라운 특종 기사를 터뜨렸다. 그의 기사는 하루 만에 전 세계 45개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 대출받은 앵글로 아이리시 은행 임원들 사이에 당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They went to the central bank looking for €7 billion at the very beginning in 2008. One guy asked the other guy, how are we going to pay that back? This is money from the Irish state. And they laugh and they say, never. That's why they're having a big laugh. They basically said that they went and threatened the central bank, listen, if we collapse, everyone's screwed. So you have to give us the money. 이 기사에 아일랜드 국민들은 경악했고 격분했다.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존 보이는 현재 기소된 상태다. People didn'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because it's all used in the language of banking and economics. Ordinary people don't understand that. Ordinary people have suffered. They've lost their jobs. They can't make ends meet. They're being taxed to the hilt. And when we played the tapes, why it resonated with everybody was because they could hear these guys. For the first time ever, they understood what was going on. That these guys were joking and laughing at everybody. 더블린의 중산층 주택가. 이 집의 주인인 하프만 씨는 은퇴한 노인이다. 그는 2년 전 암으로 치료를 받았다. They took a biopsy and it was malignant. And then, obviously, when they operated and took it away, they found that the cancer had moved down my neck. So then I had to have radiation. I had 33. Yeah. 이마의 피부암이 목으로 전이된 그는 4년 전부터 국가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I'm just looking here. 재정 긴축의 여파가 그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Single person. 현재 민간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는 매년 오르는 보험료가 큰 걱정이다. 올해는 약 700만 원을 내야 한다. I would be worried about the increasing costs of private insurance and the obvious rundown in the care that people are getting in public hospitals. But I mean, they're under such a burden now, and the fact that so much is being cut from the health budget, that I would feel that's what I would be most concerned about. 2008년 이전 은행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2년) 전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약 400만 명인 아일랜드에 아직도 43만 개의 빈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의아한 것은
현재 아일랜드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What do we want? Social housing. When do we want it? Now. I mean right now. Kids upon kids can't get nothing. Have to stay in hostels, hotels. It's disgraceful. 이들은 상황이 계속 악화된 것은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주장한다. The government's priority, instead of looking after the people, has been to protect the banks. And the banks own most of the property. And it is in the interests of the banks that rental prices and property prices increase. So government policy is encouraging the increase in property prices and rental prices, which is pricing ordinary people out of the market. So sadly, just as with everything that's happened in the Irish economy, it is the banks. 아일랜드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은행의 신용 버블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I think the questions that Nakamoto is raising about banks and credit are interesting questions, and they're not new. People have been worried about these problems for 1,000 years. But I don't think Bitcoin makes these problems go away. In fact, if you read about people's visions for Bitcoins, they imagine that banks will eventually engage in fractional reserve banking with Bitcoin deposits and make loans denominated in Bitcoin, which sounds to me an awful lot like the banking system that they're worried about in the first place. It's true that banks make mistakes and sometimes banks fail, but banks do something extremely important for society. They match savings with investment. And for economies to grow, there has to be capital gathered from savers and directed to businesses to invest. And if you try to take banks out of the equation, you lose something very, very critical. It's like taking the heart out of a human body and expecting the body to still live. 일반인들이 선뜻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가격 때문이다. 호재와 악재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는 투기 상품을 연상케 한다. 작년 말 $1,150였던 1비트코인은 올해 4월 $360까지 폭락했었고 현재는 $620 수준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그저 재테크 수단일 뿐이다. 金融政策、経済刺激という意味での金融政策が取りにくいということがある一方で、非常に安定した通貨がしかも世界共通の通貨があるということで世界経済は実は為替変動とか、ウォンが高くなったり円が高くなったりということで、韓国も日本も右往左往す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は基本的になくなるわけなのでメリットも非常に大きいと思うのでただそこには現実的には私は行かないと思いますし、行くとしてもかなりの飛躍が必要ではないかと。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카지노에 비트코인 ATM이 설치되어 있다. 비트코인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다. 보안을 위해 사용자의 손바닥을 먼저 스캔한다. Old Abraham Lincoln. 그리고 지폐 투입구에 돈을 넣으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Tap finish. And the machine is actually going to buy Bitcoin directly from the Bitcoin market on the fly. So you're getting the best prices in the world. See? And this is 비트코인은 QR 코드로 나온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자신의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다. 이 기계는 또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현금과 비트코인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We look at Bitcoin from a cool perspective of we want to unlock the remittance industry and we want to help the unbanked and underbanked, the 2.5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un or underbanked. We want to give them the ability to store their wealth securely. Way better than their mattress. All they have to do is walk up to a RoboCoin and roll and deposit. 비트코인 ATM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3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12종류의 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 이 기계가 더 확산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 system that had one choice, that had one option for people to use. That's in today's society, that's not very exciting. We're a society of competition, and we hope that competition can make everybody better.
I think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Bitcoin actually introduces competition to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비트코인을 통해 세계는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 QR코드만 있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모금을 받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익명적 속성은 온라인 암거래 등 불법적인 일에 악용되기도 한다. 비트코인 환전소의 파산으로 많은 이들이 돈을 잃기도 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aving it be used, for good is that governments make that possible. And then if they do, all the investment will go towards legitimate uses because those will be the ones that make the most money. But if it's very difficult to use it legally, then everybody will invest in ways to use it to do illegal things. And it'll evolve that way. So I think the investment and the innovation will follow the money. And so what I would personally like to see is to see that investment go into more legitimate uses that make our financial system operate more efficiently for everybody. 비트코인의 등장 이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약 270여 종이나 생겼다. 가상화폐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게 이른바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새로운 화폐를 어떻게 감독하고 규제해 나갈지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고민 중이다. I think it's very bright, providing we don't have over-government regulations. Even you look at the credit cards. We had someone steal a bunch of credit cards. Target lost, someone said, around 400 million. We had Lehman Brothers collapse. Historically, everything doesn't always go perfect. And this is one of those industries where everything's not going to go perfect, but we can't stop it. We shouldn't stop it because it is the future. And it will help facilitate commerce, and it will help facilitate freedom, and that's real important. ビットコインがどれだけ広がるかと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とですね、既得の権力、特に政府と銀行ですね。政府および銀行とビットコインとの戦いですね。それがどうなるかによってビットコインがどれだけ広がるかが決まります。 가상화폐를 통해 국가의 잘못된 화폐 정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은 미래엔 모든 정부가 보다 바람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 행복을 위한 금융은 무엇이고 국가 경제의 바람직한 통화 정책은 무엇일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다. Take a look at the